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오늘은 12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작했던 땅의 가짜 시리즈로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옛 이야기를 조작을 해서 현재 자기네들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합리화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담론을 배격합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사실을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128번째 오늘의 제목은 황제 즉위 기념 파티 때문에 연기된 한일 병합조약 경술국지. 왜 한일 병합조약은 책을 일주일 뒤에 공포됐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조선 지도부가 몽땅 쓰레기라서 그랬습니다. 자, 1907년 7월 19일 대한제국 황제 광무제 이희가 아들 이척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그리고 이척은 2대 대한제국 황제 융의제가 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바로 그 7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고종이 파견했던 밀사가 공개가 됩니다. 일본 정부에서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서 고종에게 왜 이렇게 보냈냐고 밀사를 보냈냐고 따지죠. 그랬더니 고종은 자기는 보낸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이를 기회로 조선을 노리고 있던 대한제국을 노리고 있던 일본 제국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들 황태자인 이척을 새 황제로 올리죠. 고종의 정확한 워딩은 자기가 퇴위를 하고 황제위를 넘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리청정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기는 뒤에 있고 황태자가 자기 황제의 권한을 대리해서 수행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퇴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왕이 선양을 하진 않고 대리청정 형식으로 이 황제권을 순종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황제 즉위식은 한 달 뒤인 좀 한 달 열흘 정도 지난 8월 27일에 있었습니다. 8월 27일입니다. 장소는 지금 뒤죽박죽으로 복원이 다 된 덕수궁 돈독전이었습니다. 근데 돈독전에서는 이 돈독전을 얼렁뚱땅해서 재현을 해놓고 순종 황제가 즉위식을 가졌던 곳이라는 걸 강조하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새로 복원이라면 복원 아니면 재현이라는 재현된 이 역사적인 신축 건물 안내판에서도 그 역사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황제에 오르고 나서 3년이 지납니다. 1910년 8월 22일입니다. 융의제 순종이 주재한 어전회의가 창덕궁 흥복헌에서 열립니다. 마지막 어전회의입니다. 여기에서 한일 병합조약이 통과됩니다. 내각 총리 되신 이완용은 이날 오후 마차를 타고 남산에 있는 통감만조로 가서 당시 통감 데라우친 마사다케와 조약에 조인을 합니다. 마사다케는 이 조인과 함께 며칠 뒤에 초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죠. 이 뒷얘기가 있습니다. 데라우치와 함께 이 조선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던 당시 통감부 외사국장 고마스 미도리가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그물을 치기도 전에 물고기가 뛰어들었다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미 등불이 다 꺼져 있고 생명줄이 끊어지고 있는 이 대한제국을 쉽게 자기네들 손아귀에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대한제국 측에서 먼저 와서 이 병합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고마스 미도리의 일본 시절 제자가 이인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최초의 신소설 혈의 누를 쓴 사람입니다. 이완용의 비서였습니다. 이 비서 이인직이 그 얼마 전에 이 통감부로 찾아가서 고마스 미도리와 상의를 하면서 병합을 하겠다고 먼저 유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마스 표현대로 그물을 치기도 전에 물고기가 뛰어들었다라는 형세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8월 22일 어전회의에서 통과되고 대한제국 측 정권 대신 이완용과 일본 제국 측 정권 대신 데라우친 마사다케가 체결한 그
그 한일 병합 조약 전문을 보겠습니다. 모두 8개 조입니다. 그리고 1조와 2조는 한국 황제 폐하가 한국 전부를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하 3조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황제, 태황제, 고종이죠. 황태자와 그 후비 및 후예는 그 지위에 따라 명예를 향유하고 이를 유지할 세비를 공급한다. 4조는 여타 한국 황족과 후예의 명예와 대우를 보장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한다. 5조, 병합에 공훈이 있는 한국인에게 영예와 자귀 그리고 은사금을 공유한다. 그리고 6조는 한국인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 증진을 일본 측 정부는 도움을 하고 7조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자는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8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 8조의 자그마치 3개조가 이 황실의 유지, 명예, 재산, 신분 그리고 세비에 관한 조항입니다. 나라가 사라져도 이 황실은 그 이전에 향유했던 명예와 신분과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선, 대한제국, 그 당시 한국으로 불렸던 한국인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한다. 그리고 또 한국인들도 잘하면 이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이따위 얘기만 있었던 겁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되 황실의 지위와 황실의 재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통과가 되는 거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체결은 8월 22일에 됐는데 공포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됐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경술 국치의 날 일주일 뒤인 8월 29일에 공포됐습니다. 일주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일주일의 갭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석이 조선 민중이 저항할지도 모르니 일본이 이 조약책을 사실을 숨겼다는 내용입니다.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민족 문화 대백과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조약 체계를 숨긴 채 사회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 대신들을 연금한 뒤 이를 반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타 언론 매체 그리고 또 여러 논문들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일본 외무성의 기록 보존소에 그 당시의 외교 문서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거는 1910년 8월 22일 그러니까 조약 체결 당일입니다. 한국 통감 데라우지 마사다케가 당시 일본 외무 대신 고무라 주따로에게 보낸 전문입니다. 전문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약 공포 기일에 관해 별도 전문 42호 승인을 요청한다. 라고 데라우치가 고무라 주따로에게 보낸 전문입니다. 그 별도 전문 42호가 뭘까요? 보십시오. 제목은 한일 조약 공포일 연기 요청의 건입니다. 귀 전보 제62호는 조약 공포일을 오는 26일로 정하였으나 그 다음 날이 현 황제 즉위식일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 날이 현 황제 즉위식일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에 조약이 공포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으므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월요일인 오는 29일에 공포할 것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제국 정부에서도 같은 날에 공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약 공포일을 오는 26일로 정하였으나 그 다음 날이 현 황제 융의제 즉위식일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에 조약이 공포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으므로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월요일인 오는 29일에 공포할 것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제국 정부에서도 같은 날에 공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은 일본 외교문서 43권 1책 582, 583 쪽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8월 22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이를 공포하기로 사이에 약정했던 날이 8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융희제 순종이 공식적으로 황제에 등극한 날 기억나십니까? 그게 1907년 8월 27일입니다. 만일 26일에 공포를 하면 이 8월 27일 4주년 혹은 3주년 때는 즉위 기념일을 즐기지 못하게 되니까 이를 연기해달라고 대한제국 정부 측에서 요청한 겁니다. 요청한 주체가 단순하게 이완용 당시의 내각 총리 대신인지 아니면 순종의 뜻이 있었는지 그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대한제국의 총체적인 의지와 뜻이 이렇게 8월 27일 황제 등극일, 즉위일을 넘겨서 공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 8월 27일에 즉위한 전주 이씨 황제 이척은 무사히 8월 27일 토요일에 황제로서 즉위 기념식을 한 번 더 즐기고 일요일에 하루 쉰 뒤에 월요일에 나라를 베라우치에게 넘겼습니다. 순종실록에 따르면 그 사이에 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숱한 일이 성격이 아주 단순합니다. 전주이씨 황제 이척은 24일부터 28일까지 전 현직 관료 334명에게 품계를 올려주고 죽은 관료 53명에게는 벼슬을 추정했고 60명에게는 시호를 하살합니다. 또 현직 원로 41명에게 훈장을 하살합니다. 토요일인 8월 27일 즉위 기념일 당일에는 자그마치 196명한테 품계를 무더기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8월 28일에는 품계를 승급해 준 사람이 16명이었고 훈장을 준 사람이 16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척 순종의 자기 큰아버지 그러니까 고종의 형입니다. 이 제면을 흥친하게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조약 공포 당일인 8월 29일이 왔습니다. 공포와 즉시 발효되는 조약입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8월 29일 당일에도 이척 전직 대한제국 황제는 한창수라는 사람을 비롯한 3명한테 훈장을 하살합니다. 곧 나라가 사라집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그런데 그 몇 시간 동안 곧 사라지고 말 대한제국 황제의 권한으로 3명한테 자기 측근에게 훈장을 하살한 겁니다. 이 훈장이 과연 효력이 있긴 할까요? 그래서 조약은 8월 29일 깔끔하게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에 공식 업무를 개시한 총독부의 조선 총독부 관보에 실렸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래저래 저 전주 이씨네한테도 좋은 주말이었고 조선 총독부한테도 좋은 주말이었습니다. 좋은 주말을 지내고 나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나라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여기에 원로들을 가택연금을 하고 저항을 두려워하고 이런 이야기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청나라 지식인 양계초, 양치차오라고 하죠.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날짜가 좀 틀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국 정부가 갑자기 그달 28일 한국 황제 즉위 만 4주년 기념회를 열어 축하한 뒤 발표하기를 청하자 일본인들이 이를 허락했다. 이날 대연회에 신하들이 몰려들어 평상시처럼 즐겼으며 일본 통감 역시 외국 사신의 예에 따라 그 사이에서 축하하고 기뻐했다. 세계 각국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한국 군신들의 달관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글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조선의 멸망을 보며 춥지도 않은데 전율을 느낀다. 한 달 보름 남짓 지난 1910년 10월 7일입니다. 서울 남산 총독부에서
이젠 통감부가 사라지고 총독부로 전환이 됐습니다. 파티가 열립니다. 병합에 기여한 공로로 조선 귀족에 선정된, 그 병합 조약에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조선 귀족에 선정된 고관대작 자귀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전 친위부 장관 이병무 씨가 구한국 육군 부장 정장을 입고 총독부에 올랐다. 금빛 광채를 사방에 떨치며 의기양양하게 1등으로 현관의 마차를 옆에 두고 정일품 보국 민영소와 전 탁지부 대신 고영희와 이재환, 윤태경, 전 내부 대신 박재순과 이재극과 전 법부 대신 이하영 씨, 그리고 전 총리 대신 이완용과 전 농상공부 대신 조중흥과 전 내각 서기관장 한창수 씨 등 전 탁지부 대신 임선중과 전 학부 대신 이재공과 전 시종원경 윤덕영과 전 국내부 대신 민병석 씨 등이 당도했다. 얼굴에 번뜩이는 희열은 일장가관이었다. 훈장에서 자귀까지 겹경사가 터진 겁니다. 이 나라한테서 훈장을 받고 이 나라한테 자귀를 받았습니다. 마치 참새가 소리를 지르며 날뛰듯 환희작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포를 하기를 두려워해서 집회를 금지하고 원료들을 가택 연금했다고요? 원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황제라는 이척부터 아래까지 다 쓰레기라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과격했죠? 하지만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때 벌어졌던 모든 일들. 황실에서는 황실의 존엄과 황실의 위엄과 황실의 재산과 황실의 신분을 보장받고 나라를 넘겼고, 이에 동조해서 실무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 황실을 둘러쌌던 모든 조선 원로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머리를 똑바로, 가슴을 똑바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권력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변신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바로 생각을 하고 똑바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갈 바를 정해야겠습니다. 박종일의 땅의 역사입니다.